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면 딱 세 가지를 듭니다. 세 가지를. 예. 그게 기본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지금 1600조를 넘어선 상태잖아요. 여기에 세 부류. 고령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고요. 고령청이 어렵죠. 참 고령청이 어렵고요. 자영업자가 어렵고요.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뇌관은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실제로 OECD에서 우리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가장 크다고. 그런데 여기에 고령층과 자영업자가 함께 뭉쳤다. 안 그래도 고령층도 위기고 자영업자도 위기인데 두 개가 뭉쳤다. 이러면요, 그 위기의 폭발력은 고령층도 자영업자도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위기냐, 고령층 자영업자의 위기냐, 이거는 지표로 항상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17.9%예요. 30대에서 50대까지는 9.4% 늘어난 데 그쳤는데요. 예. 60대 이상은 17.9%까지 늘어났습니다. 17.9%.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층이 되면요, 여러분 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국밥집을 했었잖아요. 저도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서고 있으니까 고령층이라기보다는 장년층으로 볼게요. 그런데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니까 3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뻗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지금 작년 12월 13일 날 적고 나서 좋은 거 먹고, 예, 잠 많이 자고 이러니까 좀 좋아졌지만,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 많은 60대 고령층, 여기는요,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것은요,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체력이 딸려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력이 딸려서. 그런데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예, 17.9%까지 늘어나면 당연히 이거를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위기는요, 더 심각한 위기는 이게 1금융권, 2금융권이 있잖아요. 근데 은행권이 아니라는 곳에서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비은행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은행권에서는 8.6%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에 비은행권에서는요 21.1%나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 이거는요 여러분, 결국 고령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신용평가 업체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예측했던 것보다가 훨씬 빨리 자영업자들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특히 고령 자영업자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비은행권이 21.1%나 늘어났잖아요. 이거는요 금융에 대한 충격을 또 한 번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고령 자영업자 식당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예, 뭔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빚을 못 갚아서 파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은행 금융권에 충격을 줄 거예요. 비은행 금융권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이 흡수를 못하고 만약에 튕겨져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은행권까지 전이 되는 그런 상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 자영업자나 여기는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137조 4천억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하면 24조나 늘었어요. 24조. 그래서 21.1%예요. 이게 은행권 같은 경우는 358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28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8.6%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2금융권 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거, 자꾸 제가 심각한 거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상호금융권, 여기서 지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지난해 1분기 7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올 1분기 101조 1천억 원이에요. 27.1% 늘어났어요. 27.1%.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호금융권. 이게 저축은행들 아니에요. 저축은행. 상호신용공고 말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사 같은 경우도 14.2%가 늘었고요. 보험사도 13% 늘었지만 특히 늘은 곳은 이게 상호금융권이라는 거예요. 상호신용공고 같은데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위기라는 건요. 어느 순간에 확 닫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게 뚝이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은행권의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나서부터는 인건비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는 덕분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의 어떤 위기는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제 고령 자영업자들이 사실 많이 폐업을 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굉장히 많이 폐업했어요. 제가 식당 하던 곳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미래 소국밥이라고. 그 주변에 줄줄이 다 나갔다고 했죠. 거의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났네요. 7개월. 내가 12월 13일 날 접었으니까 8개월째 접어들었네요. 근데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어느 누구든 거기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요. 불 속에 섭을 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요. 고령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다는 사실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줄폐업, 집단 폐업,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